2013년 기재부에 다시 복귀하셔서 성과관리 심의관, 2015년에 예산시 예산총괄 심의관, 그리고 2017년에 예산실장을 영입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영입하셨고 2020년 2년간 인공지능 인재 양성 가속화,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만 우리 선배님들 진짜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금년보다는 내년이 확실하게 좋아지고 또 내년보다는 후년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부분이 상승하는 거였는데 지금이 어떠냐? 지금 봤을 때 진짜 좀 깜깜합니다. 이게 어느 때 이게 또 작년에 1, 2, 3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제가 최근에 해를 좀 많이 갔다 왔어요. 금년 1월달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라고 전 세계적인 전기 전자,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MWC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나오면 한국의 대비상이 진짜 떨어졌다는 거죠. 과거는 한국 부스에 찾아왔을 때 궁금하다. 한국이 어떤 혁신을 했을까 이러는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중국 부스에 사람들이 팍팍한 거예요. 중국 부스에. 중국이 어떤 혁신을 했느냐. 중국이 금년에는 뭐를 발표할까. 이런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제가 현장을 가서 봐도 없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해외 사람들이 한국 오는 거 캔슬하고 줄이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참 걱정인데 이게 딱 세 가지로 나타나요. 국세 수입 보면은 2022년도가 396조 원입니다. 이게 피크였어요. 보십시오. 2010년도에 177조에서 395조까지 그래도 반도체도 좋았죠. 조선업도 좋았죠. 석유화학도 좋았죠. 철강도 좋았죠. 그래도 전체적인 성장은 떨어지지만 100가지가 글로벌리 돈을 벌어와가지고 쭉 세금은 쭉 올라갔어요. 2022년도까지 쭉 올라가다가 이게 드디어 이제 끊겼어요. 지금 2023년도 344조, 작년도 336조인데 아마 금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떨어져요. 이게 결산 기준이에요. 가계부채가 거의 한 2,000조가 돼요. 가계부채가. 가계 마이너스. 국가도 마이너스. 그 다음 기업조차 지금 봐서는 기업도 지금 삼성전자가 세금을 안 내요. 현대자동차가 세금을 좀 내는데 현대자동차가 끊겼다. 그럼 기업도 이게 마이너스 되고 국가, 기업, 가게가 다 마이너스면 결론은 뭐냐? 까먹게 돼. 어디서 돈을 벌어옵니까? 까먹는 것도 한정이 있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국가 채무도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1,000조가 넘어졌습니다. 이자가 1년에 20조 훨씬 넘어갑니다. 이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 제가 뭐 과장한 것도 아니고 숫자로 보여야 돼요. 숫자로 보여야 되고 이거 다 결산입니다. 결산이라는 거는 확정치. 그 현상은 딱 나중에 이렇게 된다. 결과치가 돼요. 이게 정당치나 예측치가 돼요. 이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한국 경제가 종합해볼 때는 성장이 떨어지고 세수 떨어지고 국가 채무는 증가되고 이게 좋은 게 사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진짜 이러면 큰일 났다. 제가 공무원 그만둔 지 거의 3년, 6월달에 3년이 다 되는데 제가 지방도 돌아가면 보면 지방대학도 가보고 다 가보면 이게 큰일 났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경제가 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국 경제가 망가지느냐. 첫 번째는 이게 경쟁력이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이게 추격 경제 하에서는 일본의 그 코끼리 밥통. 옛날에 제가 일본 가면 우리 집사람이 제발 코끼리 밥통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국가기능이 약한 데서 세계 1등 제품을 되면은 진짜 돈을 써놨는데 이게 자꾸 지금 확실한 세계 1등 메모리 반도체라고 바뀌었어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거는 TSMC가 1등. 그런데 경쟁이 안 돼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죽기 살기 하고 뭐 방천수 이런 거 하고 진짜 해보자. 우리 진짜 해보자. 뭐 이런 그런 어떤 이 강력한 의지를 끌었는데 지금은 의지도 많이 약하고 이 문제도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저출생으로 해서 올해만 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자체가 총수요 경제학에서 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사가 계속 안 되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물건도 계속 안 팔리고 하는 그걸 딱 생각하시면 일하는 사람은 적고 부양받아야 될 사람은 많고 그런데 장사는 계속 안 되고 물건도 안 팔리고 이렇게 되는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경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제를 하고 있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느 날 딱 내년에 왕창 늘리다가 금년에 애 낳아가 1년 만에 생산 가능 인구로 할 것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거 20년간 투자를 해야지만 겨우 일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지금도 벌써 돌리려면 20년 걸려요. 그럼 20년 동안 계속 내려간다 했을 때 이게 한국이 가능하겠다는 거죠.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양극화 심하게 중산층이 옛날에는 많다고 했어요. 나는 중산층이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위로 올라간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요즘도 이 다운들이 이렇게 됐거든요. 올라간 사람들은 막 천정부지로 소득을 받고 이 사람들은 얼마 많지 않죠. 한편 확 떨어져 버려요. 한편 밑은 이렇게 되고 꼼짝하게 첨탑처럼 쫙 이런 구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이 구조로 될 수 있어요. 진짜. 양극화도 보통 양극화시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도 같지만 모든 중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또 어마어마하게 쫓아오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애들이 반도체 하겠다고 지금 중국은 뭐 벌써 한국을 거의 대출했다고 보시면 인도도 뭐 공과대 이런 애들이에요. 인도는 IIT라고 미국의 MIT인데 MIT하고 IIT가 공대 쪽으로 가서 기술을 막 배워가지고 나를 마시니까 우리나라는 한번 보세요. 다 의대 가요. 의대. 공대 안 가요. 진짜 한국은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이 진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면 진짜 골든타임. 이게 마지막 진짜 한국이 버틸 수 있는 5년이 맥시멈. 아주 길게 잡았을 때 5년 따지면 지금 금년도에 만약에 대통령이 바뀐다 하면 2030년까지 딱 이때 못한다. 그때는 해도 안 되고 그냥 배가 배로만 되면 여기 뭐 배가 안 나니까 그냥 다른 데가 이런 건질 수가 없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대한민국을 던져 올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저도 책임감이 크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에 33년 하고 나오고 나서 내가 이거 대한민국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제가 고민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은 모든 분야가 1960년대 설계된 시스템. 행정구역도 그렇고 행정구역도 그때 만든 거 아닙니까?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지역에 만들어 놓은 226개를 그냥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시스템이 근데 이건 달랐어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썼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도 주식회사다. 주식회사. 그냥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뭐 얘는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은 뭐 그냥 공익이고 뭐 비용은 모르겠고 뭐 소위 말하는 철밥통 이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국가를 기업이 여기 회장 기업하시면서 얼마나 노심 추사합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업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종업원은 뭐 일하는 모든 분들이고 국민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국민들 먹여 살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경영을 좀 하자. 경영. 주식회사처럼 네? 전 세계 일본이라는 주식회사, 미국이라는 주식회사보다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 개념으로 좀 경영 개념을 도입해라. 그래서 공무원들도 제발 기업들 찾아오면은 그래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나는 이겁니다 이게 아니고 뭘 도와드릴까? 소회장님 오시면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죠. 내가 뭐를 도와줘야 됩니까? 법 수정할게, 바꿀게, 법 개정을 도와드릴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국민들한테 복지 많이 하고 이런 나라 만듭시다. 이렇게 공무원들도 달라져요. 달라져요. 진짜. 그러려면은 이쪽에 약간 나올지 모르겠는데 감사, 수사 이거 진짜 핵심입니다. 공무원들을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범죄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수사 감사해가지고 그냥 형사처벌하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완전히 주눅이 돼가지고 이런 안 움직이고 왜냐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일 열심히 하면은 직권 남용이에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복지부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좀 진짜 바꿔야죠. 그 다음에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좀 대혁신을 하자. 대혁신 여기다가 개혁을 좀 하자. 이건 진짜 개혁을 하자. 이게 혁신하는데 제가 뒤쪽에 말씀드립니다. 자, 주식회사는 국가도 경영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국가는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국가가 발전하지 않으면 국가 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국가는 계속 이게 끝까지 걸 다시 꺾어 올려가지고 계속 국가는 발전하는 거죠. 경영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국가는 계속 전 세계에서 1등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계속 늘려야 됩니다. 계속 늘리고 그래서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주주가 누구냐? 진짜 주주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한테 과감한 복지, 우리 어르신들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행복할 정도로 돈을 나눠주는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나눠주지는 못해요. 국가 발전을 안 시키면은 이게 나눠주는 게 계속 줄어들어요. 나중에 나눠줄 돈이 없게 돼요. 떡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파이를 키우자. 국가가 전략이, 국가는 주식에서 대한민국, 국가는 계속 발전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돈 벌어가지고 국민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걸 하자. 근데 핵심 사안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도 물론 기업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 공무원들도 핵심 사원이고 공무원들이 진짜 복지고 얼마나 대한민국 보통 한 40분 뭐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 산책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대혁신은요. 인공지능은 제가 뒤에 또 새로 해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하튼 이 글로벌 시대는 지금 글로벌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70년, 80년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요. 대한민국에서 1등 대단하죠. 하물며 광양에서 1등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되나 대한민국 1등 하는데 전 세계에서 30등이다. 의미가 없어요. 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만 나라 이거죠. 그러면 국가 사회가 다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못 키우면 그 다음에 더 잘 키워줄게. 돈을 더 많이 들더라도
지금 태어난 24만이니까 24만 명 해봤자 뭐 광양에 뭐 애들 몇 명이 되겠어요. 온통 재원을 다 투입해서라도 굉장히 잘 키워야 되니까 일하세요. 애 맞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거기 국가돌봄 책임자는 어떻게 해놨나 하면 애를 키우는데 하면 이걸 누가 키우느냐. 50대 후반 애를 다 키운 어머니들, 요즘 60대 초반에도 왕성합니다.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아파트 다니든 아니면 마을 다니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는데 애를 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조합에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돌봄센터에서 애를 보는 거죠. 그것도 조합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를 많이 키워본 어머니들, 은퇴한 아버지들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애를 100분만 한다 그러면은 그 타임세어를 해가지고 나는 오전만 시간이 오전 동안 와서 애를 돌보는데 참여하고 나는 오후에 가고 나는 목요일 안 되니까 뭐 수요일날 금요일 가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한 200만 원이 풀려서 200만 원 주는 겁니다. A라는 가구를 봤더니만 국가가 어머니, 아버지, 애들은 학교를 다니고 어머니는 도저히 직장을 못 가져갈 수 있는 곳은 괜찮으시고 아버지도 뭐 맨날 공사하다가 다치셔가지고 도대체 일을 못한다. 이런 가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국가가 2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B라는 가구를 봤더니만 어머니, 아버지, 애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을 못하고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어머니 교육을 시켜가지고 200만 원짜리 이상은 취업을 시키면 국가가 안 줘도 되게 돼요. 국가하고 이 복지를 게임하는 식으로 제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 교육 핵심은요, 초중고하고 대학인데, 이 초중고는 진짜 적성 찾아주는 교육이에요. 적성. 얘가 뭘 잘하는지, 얘가 축구를 잘하면 축구를 손흥민처럼 키우는 게 그게 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가 뭐를 잘하는 건지, 그걸 찾아내서, 이게 초중고로 가면서 오전에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 거죠. 영어, 수업, 국어, 뭐 사람을 살아가는 거, 도덕, 뭐 사회 이런 교육을 하고 오후 되면은 얘가 잘할 수 있는 음악을 잘하면 얘는 오후부터는 음악에 더 깊이 갈 수 있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음악을 너무 잘하면 그냥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전문적인 교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진짜 적성을 찾아서 세계 1등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재도 세계 1등 인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세계 10등 인재보다는 세계 1등 인재가 한 명인 게 훨씬. 그 다음 정치 대행수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게 국회의원 선거 방식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소선거구제니까 광양 같은 광양 국회의원이 있어요. 여수는 여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은요, 뭐 국가 발전이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선되는 게 목적이니까 내 지역에 무조건 예산이 들어가요. 광양도 광양에 가야 되고, 뭐 순천 의회는 순천에 무조건 가야 돼. 예산이 만약에 100억 원까지면 순천도 씩 가야 되고, 광양도 씩 가야 되고, 여수도 씩 가야 되고, 뭐 또 옆에 있는 뭐 신안도 또 뭐 오라도 가야 되고, 목포도 열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이 내려와도 다 분산형을 되다 보니까 지역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전남에 국회의원 20자리 같으면 전남 국회의원 20명 이렇게 해주면은 이 20분이 지역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련이 안 되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전남의 복지 나는 전문가가 되겠다. 나는 전남의 산업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타이트하게 연관돼가 자기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거 관련되지 않다 보니까 적어도 전남 전체를 가지고 발전하는데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 방식, 뭐 대통령 대전을 하지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행정구역 결편은 지금 한 보여요. 243개입니다. 광역 17개, 기초 226개. 이것도 다 나라도 있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100이 내려와도 계속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그러니까 집중 개발이 돼요. 중복 투자가 되고. 예.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은 한 1000조를 그냥 220 나누면 이건 문제가 없어요. 1000조 정도 해가지고 그냥 220 이렇게 나눠주면 상관없는데 아직은 한국의 역량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나라는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분무기를 물 뿌린다 생각하거든요. 분무기를 물을 뿌리니까 이 물을 뿌리는데 내려오면서 증발해버려가지고 정작 땅을 적시려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필요할 때는 물을 그냥 분무기 물이라도 왕창 부어가 거기라도 적셔주고 또 적셔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한국은 이 나눠먹기식이다 보니까 성과가 나지 않고 재정 적자는 크게 나고 이런데 세금을 안 들어오고 적자를 내가 하는데도 성과가 없고 기업으로 망하면은 저희는 거의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될 만한 아이템에다 돈을 쏴붙어가 돈을 벌어가지고 선수랑 가야 되는데 아이템을 한 10개 해가 10개 준다고 저기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을 넣는 대로 다 깔아놓고 하는 이런 식 대한민국